자, 여러분, 솔직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봅시다. 지난 2주간 제정신으로 모니터 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들리는 건 이란에서 미사일이 날아갔다는 긴급 속보였고, 직장에서 몰래 스마트폰 주식 앱을 열면 18원 하락불이 켜진 내 계좌가 나를 비웃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러다 진짜 3차 세계대전 나는 거 아니야? 내 퇴직금, 내 전세자금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무서운 생각에 밤잠 설치다가 결국 견디다 못해 가지고 있던 주식 다 던지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확히 트럼프가 쳐놓은 그물에 가장 완벽하게 걸려드셨습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나요? 세상이 망할 것 같아서 더 큰 피해를 막으려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쳤는데 정작 여러분이 도망치며 내던진 그 자리가 이번 장세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러야 했던 골든타임이었다는 사실 말이죠. 남들 다 아는 뉴스, TV에서 떠드는 공포를 보고 내린 결정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 같지만 사실 그건 설계자가 던져준 미끼를 가장 정성스럽게 물어준 꼴밖에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수라장 속에서 위기라고 울부짖고 있을 때 어떻게 월가의 큰손들과 트럼프의 이너서클은 역대급 세일 기간이라며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 조금 깁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이 매일 보던 그 뻔한 전쟁 뉴스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된 경제적 시나리오였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공포가 어떻게 누군가의 수익으로 변환되었는지 소름 돋는 진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이런 거대한 판을 읽는 진짜 눈을 기르고 싶다면 결의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감정에 휘둘리는 개미가 아니라 판을 읽는 사냥꾼이 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시장이 빠지는 속도가 아니라 명분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자, 수치를 한번 보죠. 지난 3월 초 코스피는 그야말로 피바다였습니다. 9.11 테러 이후 최악의 이틀을 보냈다고 평가받죠. 단 이틀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시가총액 950조 원이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950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오시나요?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을 2번 채우고도 남는 돈입니다. 그 막대한 자산이 단 48시간 만에 사라진 거예요. 원달러 환율은 또 어떻습니까? 1495.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유령이 다시 되살아난 듯한 숫자죠. 외환시장이 요동치자 사람들은 전쟁 때문이다. 중동이 불바다가 되면 우리 경제는 끝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단순한 전쟁의 공포 때문이 아닙니다. 시장이 가장 혐오하는 불확실성이라는 굶주린 괴물에 트럼프라는 유능한 사업사가 가장 자극적인 먹이를 던져준 결과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전 세계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굴더니 트럼프가 인터뷰에서 입 한 번 떼니까 순식간에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시장을 그토록 단기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미사일 몇 발의 위력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더 거대한 심리적 압박이었을까요?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CBS 인터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유의 여유로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란은 해군도, 공군도, 통신망도 없다. 전쟁은 사실상 거의 끝난 상태다. 자, 이 한마디가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배럴당 120달러를 넘보던 국제유가는 단숨에 80달러대로 곤두박질 쳤고 미국 다우지수는 단 하루 만에 900포인트가 반등했습니다. 마치 마법 같죠? 하지만 이건 마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패턴입니다. 자, 보세요. 차트 분석가들이 말하는 80달러 지지선, 볼린저 밴드.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트럼프가 왜 하필 오늘 그 시점에 그 말을 던졌냐는 겁니다. 이 극단적인 널뛰기 장세 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계산된 각본이 있었거든요. 스포일러를 미리 알고 영화를 보는 사람과 화면에 피가 튈 때마다 소리를 지르는 관객의 감정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의 패턴을 모르는 사람은 평생 그의 입만 바라보며 일희일비하다가 결국 계좌가 녹아내릴 겁니다. 그럼 이 정교한 각본의 첫 페이지는 도대체 언제 어떤 의도로 쓰이기 시작한 걸까요? 이제 그 설계도의 뒷면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소름 돋는 데이터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합니다. 2026년 2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라는 생소한 기구를 설립합니다. 이름을 다시 보세요. 에너지 협력이나 역량이 아닙니다. 지배입니다.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미국 손에 넣겠다는 선전포고였죠. 그리고 정확히 2주 뒤인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란을 전격 공습합니다.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핵심 시설들이 파괴되었죠. 자, 순서를 보세요. 기구를 먼저 세팅하고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분노에 의한 보복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국가적 사업 계획이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뉴스 기사가 놓치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국내 정치적으로 대법원에서 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핵심 무기였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최대 145% 관세 카드가 법원 판결로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협상 테이블에 섰을 가장 강력한 채찍이 부러질 위기에 처하자 트럼프에겐 그 채찍을 대신할,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새로운 레버리지가 절실했습니다. 그게 바로 중동의 목줄,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자, 병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큰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편의점에 물건이 들어오는 통로가 딱 하나, 좁은 골목길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서 제일 힘센 형님이 그 골목 입구에 딱 버티고 서서 검문소를 차립니다. 그리고 말하죠. 오늘부터 내 기분 봐서 트럭 통과시켜줄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 형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겠죠. 지금 중국이 처한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자기들이 쓰는 원유의 무려 3분의 1을 바로 이 길을 통해 들여옵니다. 이란에서만 하루 160만 배럴을 가져가죠. 트럼프는 관세 카드가 막히자 아예 중국의 에너지 생명줄을 손에 쥐어버린 겁니다. 오는 3월 말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마주 앉았을 때 트럼프는 무슨 말을 할까요? 관세 낮춰줄까가 아닙니다. 내가 호르무즈 문 열어줄까? 닫아줄까? 라고 묻겠죠. 이건 관세보다 수백 배는 더 강력한 협상 카드입니다. 언쟁은 명분일 뿐 트럼프의 시선은 처음부터 이란 너머의 중국, 그리고 그들의 항공문서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판을 읽지 못하니까 뉴스 한 줄에 계좌를 던지는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서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언쟁 났으니까 주식시장은 다 끝났다. 일단 현금화하자. 라며 전부 팔아치우는 거죠. 자 보세요. 세상이 망할 것 같아도 돈의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이동할 뿐이죠. 코스피가 12%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던 그 공포의 날을 기억하십니까? 삼성전자가 8%, 하이닉스가 9% 넘게 빠지며 피눈물을 흘릴 때 반대편에서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LIG 넥스원은 상한가를 쳤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같은 방산주들은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왜일까요? 이번 전쟁에서 우리 한국의 천궁2 미사일이 실전 요격률 90% 이상이라는 경이로운 성적표를 전 세계에 생중계로 보여줬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삼성전자가 빠진 건 반도체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한국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다 보니 외국인들이 공포에 질려 기계적으로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엔비디아와 빅테크들은 AI에 98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전쟁통에도 AI 서버는 돌아가고 반도체는 부족합니다. 즉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지는 것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이 차이를 아는 사람만이 폭락장에서 진정한 기회를 낚아챕니다. 이제 전쟁은 트럼프의 시나리오대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트럼프는 전쟁은 끝났다라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호르무즈를 아예 우리가 장악하는 것도 생각 중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둘은 껐지만 소방차는 안 빼겠다는 겁니다. 아니 아예 그 동네 소방서 주인을 미국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이죠. 결국 모든 길은 3월 31일 베이징 정상회담으로 통합니다. 트럼프는 회담 전까지 시장을 쥐락펴락하며 공포와 안도를 번갈아 주입할 겁니다. 시진핑의 협상 테이블에서 완전히 압도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제 뉴스가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 이란이 공격했다는 뉴스는 협상 압박으로 읽으셔야 하고 트럼프가 종전을 언급했다는 뉴스는 수익 실현의 신호로 읽으셔야 합니다. 이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더 이상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소중한 자산을 내던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냉정하게 세 가지 길을 제시해드립니다. 첫째, 트럼프의 말대로 2주 안에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V자 반등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유가는 70달러대로 복귀하고 억눌렸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폭발적으로 오를 겁니다. 공포에 팔았던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둘째, 전쟁은 소강 상태지만 이란 내부 갈등으로 불안감이 이어지는 박스권 시나리오입니다. 유가가 8,090달러에서 버티면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방산주와 에너지주를 쥐고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합니다. 셋째,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로 혁명 수비대가 중앙정부 통제를 벗어나 돌발 공격을 감행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호르무즈가 다시 봉쇄된다면 유가는 150달러를 넘보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겁니다. 이때는 현금 비중을 극단적으로 높여야 하죠. 중요한 건 무조건 오른다, 내린다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대응할 수 있는 나만의 시나리오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앞으로 남은 임기 내내 이 방식을 반복할 겁니다. 최대 압박, 패닉 유도, 협상 카드 확보, 안도 랠리라는
이 4단계 공식은 이미 트럼프 1기 때부터 검증된 그의 전매 특허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뉴스를 보며 한숨만 쉴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실행해야 할 행동 강령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뉴스가 아니라 스케줄표를 매매의 기준으로 삼으세요. 많은 분이 이란이 미사일을 쐈다는 속보를 보고 주식을 팝니다. 이건 이미 늦은 겁니다. 우리는 이제 속보가 아니라 외교 일정을 봅니다. 이번 전쟁도 3월 말 베이징 회담이라는 확정된 일정이 있었기에 트럼프가 그 전에 공포를 극대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누구와 만나는지, 어떤 법안의 마감 기한이 언제인지를 먼저 체크하세요. 큰 이벤트 직전의 폭락은 위기가 아니라 트럼프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연출한 세일 기간의 확률이 90%입니다. 둘째, 공포지수와 환율의 임계치를 정해두고 기계적으로 대응하세요. 감정은 배신하지만 숫자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번 환율 1495원, 코스피 12% 폭락은 역사적 과매도 구간이었습니다. 트럼프 시대에는 이런 발작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때 무서워라고 할 게 아니라 환율이 1450원을 넘어가면 분할 매수를 시작한다는 식의 나만의 기계적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트럼프의 입이 거칠어질수록 당신의 손가락은 더 차가워져야 합니다. 셋째, 트럼프 수혜주의 정의를 완전히 새로 쓰세요. 단순히 트럼프가 이 업종을 좋아하니까 사자는 초보적인 생각입니다. 진짜 수혜주는 트럼프가 만든 공포 때문에 억울하게 빠진 우량주입니다. 이번 전쟁통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왜 빠졌습니까? 반도체가 안 팔려서가 아니라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었죠. 본질은 변하지 않았는데 외풍 때문에 가격만 싸진 종목.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노려야 할 진짜 목표물입니다. 매번 뉴스 헤드라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구경꾼으로 남으실 겁니까? 아니면 이 거대한 패턴을 읽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매물을 바닥에서 낚아채는 낚시꾼이 되실 겁니까? 공포는 설계자가 대중을 조종하기 위해 만든 정교한 환상일 뿐입니다. 그 환상 너머에 있는 진짜 돈의 길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건 행운이 아니라 바로 이런 냉철한 통찰력과 실행력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시장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드렸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포에 질려있을 여러분의 소중한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게 그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번 반등장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여러분의 인사이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되어드리는 결의 눈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부자가 됩시다.